항정신성 약물 부작용입니다. 이 부작용으로서 나타나는 혀, 얼굴, 입, 턱의 불수의적 움직임 증상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얼굴을 이렇게 찡그린다든지 그 다음에 일정하게 찡그린다든지 아니면 혀를 낸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앞에서 나온 대로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불수의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비자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것과 같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움직인다라는 말과 같아요. 자, 이러한 부작용을 우리가 TD라고 합니다. TD 증상이라 하는데 TD가 바로 만발성 운동장애라고 말합니다. 이 TD 증상은 항정신성 약물을 장기적 투입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대로 혀나 얼굴이나 입, 턱에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고요. 제가 해설에 추체외로 증상이라는 것을 넣어드렸는데요. 추체외로 증상은 첫 번째가 근육 경직, 근육이 경직되는 것, 그리고 좌불안석증, 좌불안석증, 자, 그리고 근긴장 이상 반응입니다. 근긴장 이상 반응, 이러한 것 등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추체외로 증상이라 한다. 이거 하나만 더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21번의 답은 2번 TD 증상이 되겠습니다. 만발성 운동장애입니다.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의 특징을 보이는 장애는 무엇이냐? 이런 스타일의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시고요. 자, 조현성 성격장애, 연극성 성격장애, 편집성 성격장애, 조현형 성격장애입니다. 우리가 조현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전엔 정신분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조현성 하면 정신분열성, 그 다음에 조현형 하면 정신분열형,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해했던 것인데요. DSM-5에서 조현형, 조현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냈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모두 다 성격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는 A군집, 여기는 B군집이죠. 여기는 A군집, 여기도 A군집이 되겠습니다. 힌트를 보면 비사교적이랍니다. 대인관계에 무관심하답니다. 홀로 있네요. 정서적으로 냉담하답니다. 외부 자극에 잘 반응하지 않고요. 과도한 백일몽이라든지 자기만의 환상, 연결하면 되겠죠. 백일몽 환상이 나타난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전 말로 정신분열성이라고 합니다. 고립된 그런 존재, 은둔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조현성 성격장애가 일종의 은둔자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사교적이고 대인관계에 무관심하고 정서적 냉담을 보이고 외부 자극에 잘 반응하지 않고 백일몽이나 자기만의 환상을 보이는 이러한 것들을 조현성 성격장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는 예전에도 많이 우리가 보았던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울증의 원인, 귀인 이론이 있죠. 우울 유발적 귀인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세 가지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가 내부적 귀인입니다. 내부적 귀인은 그 사람의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정적 귀인입니다. 안정적 귀인은 그 사람의 우울을 만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 귀인이라고 하죠. 전반적 귀인은 그 사람의 우울을 일반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부적, 안정적, 전반적 요인에 귀인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기 대비로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23번의 답은 4번입니다.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순환성 장애가 있습니다. 순환성 장애는 양극성 및 관련 장애라고 하죠. 양극성 및 관련 장애에 있는 순환성 장애를 말합니다. 순환성 장애의 특징이 아닌 것은입니다. 순환성 장애는 청소년기나 초기 성인기, 청년기라고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이때 시작되는 것이 순환성 장애라고 합니다. 순환성 장애는 경조증과 플러스 경미한 우울증이 나타났을 때, 그런데 이게 2년간 지속되는 겁니다. 2년간 지속됐을 때 우리가 이것을 순환성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 간의 유병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극성 장애보다는 경미한 증상이죠. 경미한 증상이 바로 2년 이상 지속된다는 것이 바로 순환성 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극성 장애로는 발전하지 않을까요?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딱 하나만 들어보면, 자, 여기 있는 순환성 장애에서 경조증이 그대로 있고요. 자, 만약에 경미한 우울증이 아니라 주요 우울 사파를 보인다. 주요 우울 사파를 보인다면 이 사람은 양극성 2형이 되는 겁니다. 양극성 2형의 진단도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여기 있는 순환성 장애가 양극성 장애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번의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2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5번 문제는 이상행동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인지, 두 번째가 행동주의, 인본주의, 사회문화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사고가 나왔죠. 잘못된 사고 과정의 결과는 인지 모델에서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기 실현을 하는데, 자기 실현하면은 인본주의가 생각나야 되겠죠. 자기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는 어려움에서 생긴다, 이상행동이. 이것은 인본주의 모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의식적 내적 갈등의 상징적 표현이다. 이게 뭐죠? 정신분석 모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 하면은 무의식적 내적 갈등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은 정상행동과 같이 학습의 결과로 습득된다라고 했어요. 학습 나오면 행동주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행동주의 모델에서 보는 원인론입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2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6번 문제는 환각제에 해당되는 약물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환각제에 해당되는 약물,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주시면 되는데 펜시클리딘입니다. 자, 펜시클리딘 또는 펜사이클리딘이라고도 하는데요. 펜시클리딘이 바로 환각제에 해당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마약입니다. 그래서 마약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1번이 답이고, 오피오이드가 있네요. 4번의 오피오이드는 바로 이제 진통제입니다. 진통제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몰핀 하면 진통제 생각나시죠? 그와 같은 맥락의 진통제, 이런 것들이 바로 오피오이드에 해당됩니다. 대마와 카페인은 환각제는 아니죠. 약물도 아니고요. 그래서 26번의 답은 1번 펜시클리딘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강박장애 들어갑니다. 강박장애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이 강박장애는 아시죠? 완벽주의 성향의 강박행동을 하는 것,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강박장애라고 보는데, 자신의 행동이 비합리적인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강박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 강박장애입니다. 맞습니다. 강박행동을 수행한 후에 대개는 잠시 동안 불안을 덜 느낍니다. 강박행동을 이제 본인이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했다면 그 후에는 대개 일반적으로 불안을 덜 느낀다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러한 일부 강박행동은 나중에 정해진 하나의 패턴이 돼버려요. 정해진 패턴이 돼서 의례 행동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의례 행동이라 하면은 우리가 정해진 습관이라 할까요? 정해진 습관, 그 다음에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로 의례 행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동이 의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 강박 행동은 의례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역, 리은, 디귿 모두 다 맞는 내용이어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27번 문제는 체킹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봐주셔야 됩니다.